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진료하면서 그냥 기억에 남았던 케이스 몇 개 보면서 치료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앞니 4개를 거의 15년 전쯤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가 잇몸이 좀 안 좋아서인지 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처음에는 했을 때는 길이가 얼추 맞았을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하나가 더 내려오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치아가 다른 치아들보다는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 부분이 좀 드러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메탈 세라믹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잇몸 쪽에 이와 같이 그림자가 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이거 하나를 치료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신 지도 이제 오래되셨고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것도 싫고, 하나를 하는데 기존 색깔이랑 맞춰가지고 또 약간 투박하게 맞추기도 그래서 하신 지 오래되셔서 그냥 4개를 다 해볼게요 라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4개를 다 올세라믹 크라운을 이용해서 교체를 했던 직례입니다. 먼저 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제거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전에도 그 크라운을 재치료할 때 이를 어떻게 떼어내는지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크라운을 씌웠는데 속에 충치가 생겼어요. 2차 충치가 진행됐다라고 했을 때 크라운을 쏙 빼서 충치 제거하고 기존 크라운을 다시 쓸 수는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크라운이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 빼고 싶을 때 빼고 다시 붙일 수 있을 때 붙이고 이러면은 정말 편리하겠지만, 접착을 시켜놓지 않으면 사용하면서 크라운이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접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틈으로 이게 씹을 때마다 크라운 자체들이 이제 치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랫니랑 윗니가 부딪힐 때 교합력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접착제가 단단히 붙어 있지 않는다면 들썩들썩 하면서 틈으로 음식물도 끼고 오히려 충치가 더 쉽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라운이라는 거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강하게 붙여 놓습니다. 한번 접착제를 이용해서 크라운을 붙여 놓으면 그거를 쏙 하고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라운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재치료를 위해서 기존의 크라운은 격한 단어를 쓰자면 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철거를. 그래서 이와 같이 크라운을 다 반으로 잘라서 비틀어서 이제 크라운을 다 빼게 돼요. 크라운을 뺀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치아가 예전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신경치료가 되어 있던 치아더라고요. 신경치료도 되어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신경치료하고 오래 썼던 치아를 떼어내고 보면 이렇게 이와 같이 변색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 속의 조직들이,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치아 속의 조직이 염증이 있는 걸 다 제거하고 뭔가 이제 죽었다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거나 치아가 혈액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경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피나 이런 것들, 적혈구 세포들이 이 안에 내부에 박히게 되면 그 적혈구라는 건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잖아요.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적혈구를 이루는 게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이고,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철이에요. 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혈이 있을 때 철분을 섭취한다 어쩐다 하잖아요. 어쨌건 철인데, 철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산화철이 되는 거고, 철이 산화된다. 산화된다는 말은, 산화라는 말 자체는 결국 산소와 결합해서 다른 분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산화된다는 의미는 철을 비유하자면 녹슨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철이 산화된다는 건 녹슨다는 얘기인데요. 철이 녹슬게 되면 색깔이 어두침침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되고 헤모글로빈 내에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된다. 즉 녹슬게 되면서 이 녹슨 것처럼 색깔이 치아에 어둡게 비쳐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거한 김에 그냥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다듬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경치료를 이왕 했으니까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씌울 예정이라서 안에 이제 미백도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하얗게는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아쉽기는 해요. 여기도 같이 하얗게 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뭐가 결합되어 있는지 이 부분 쪽에는 이제 하얗게는 안 됐어요. 다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앞니를 제가 이제 하면서 보면 이분은 다행히도 이게 한 번에 맞은 케이스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메탈 세라믹 크라운을 올 세라믹 크라운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과정이 순탄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니 4개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색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몇 번씩 수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면은 정말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몇 번 이제 수정을 거치게 되면 의뢰이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정을 거치는 과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임시치아를 가지고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형태가 어떤지, 전체적인 치아의 길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치아의 폭, 모양 이런 것들을 임시치아상에서 최대한 맞춰보거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공소에 가면 기공사가 치아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본을 뜨고 임시치아 낀 상태에서의 본도 떠서 이 치아 형태대로 참고해서 제작을 해주세요 라고 해도 기공사도 나름 쉽게 말하면 짬이 있어요. 이거를 앞니를 4개를 숱하게 만들어 본 사람일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전체적인 치아의 형태를 봤을 때 이 임시치아 모양대로 하면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공사가 거기서 이제 변주를 또 하기 시작하죠. 기공사가 보기에는 치아가 형태가 너무 길다든지 각이 너무 살아있다든지 이렇지만, 각이 제가 살리고 싶어서 살린 게 아니라 환자분께서 각이 살아있는 치아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둥글둥글한 치아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거래하는 기공소장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제 기공소장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래도 이분의 연세와 남자냐 여자나 이런 성별이나 이런 대충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그런 나이대의 여성분이면, 이 정도 나이대의 남성분이면 이런 치아의 형태가 아무래도 좀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그 임시치아 형태를 약간 변주를 해서 오면, 환자분들은 임시치아를 계속 끼고 계시고 앞니를 치료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도 항상 앞니를 계속 거울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임시치아가 눈에 지금 익었는데 그거와 다른 형태의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처음 느낌이 또 어색해 하시거든요. 제가 봐서 이게 괜찮다, 임시치아 형태와 살짝의 변주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형태가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환자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임시치아 형태가 거기 눈에 익으셔서 그런데 설득하는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공소장님이 변주했던 그 치아 형태가 더 예뻐서 이렇게 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께서 열이면 열 다 제 말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죠. 앞니는 다르잖아요. 어금니나 아파서 치료한 것들은 안 아프고 잘 씹히면 일단 그걸로 된 거지만, 앞니는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거에 제가 가끔씩 비유를 하는데, 미용실에서 모델의 헤어스타일을 찍은 이제 자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파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헤어 디자이너가 봤을 때 그 스타일이 이 고객에게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변주를 하는 게 더 예쁠 수도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는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디자이너의 의견대로 네, 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내 머리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디자이너의 의견도 뭐 알겠지만 나는 그냥 이 스타일을 하겠어요 라고 주장이 강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다르니까. 이게 앞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께서는 임시치아 형태는 각이 좀 살아 있었는데 최종리는 약간 좀 각이 죽어있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치아가 오히려 더 주변 치아와 조화롭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좋다라고 하니까 맞겠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새로 하면 한참을 써야 되는데 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본인의 그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형태가 수정이 들어가야 되면 수정할 부위를 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해가지고 기공소에 전달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왔는데, 모양이 일단은 크게 느껴져서 모양을 수정하고 나니까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색이 뭔가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모양이 끝나면 색에 대해서 또 몇 번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앞니 보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이분은 이제 한 번에 괜찮다라고 하시고 만족하시고, 제가 봤을 때도 주변 치아의 형태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드렸던 케이스인데, 특히 앞니는 이게 이제 심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고 좀 몇 번씩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재치료하기 전에 치아는 이제 이런 모양이었어요. 보면 안쪽은 메탈이 이렇게 보이죠. 간혹 또 이 사진을 보니까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탈 세라믹 크라운을 하고 별로 이제
자기 치아를 거울로 들여다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앞니나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고 본인이 느껴서 자꾸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앞니의 뒤쪽을 거울로 비춰서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니를 치료하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 빼고, 평소에는 앞니 모양이나 앞니 안쪽에 대해서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앞니에 뭐 레진 충전을 한다든지 간단하게라도 뭔가 치료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자꾸 내 관심사가 되는 거죠. 거울로 비춰봤더니 뭔가 시커먼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메탈 세라믹 크라운의 구조가 안쪽에 이렇게 금속이 있고, 금속을 이만큼 보여주기도 하고, 뭐 금속이 보이는 부분이 이만큼만 있기도 하고, 안쪽 전체를 다 금속으로 하기도 하고, 어쨌건 보여지는 입술 쪽의 면은 도자기를 쌓는데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메탈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좀 어쨌건 메탈이 좀 보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커마니까 뭔가 다 썩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메탈 세라믹 크라운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형태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물결처럼 가운데가 도드라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형태가 예전에 생동감을 줘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를 위해서 이렇게 주름 주기도 했었는데, 새로 만든 크라운 보면 그게 좀 튀어나온 물결의 형태가 좀 약하죠. 이분이 연령대가 이제 중년 여성분이셔서 아무래도 처음 20대 때 갓 치아가 올라왔을 때는 주름도 살아있고 한데, 양치도 하고 계속 쓰고 하다 보면 치아들이 조금씩 닳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약간 밋밋하게 하는 형태가 그 나이대에는 더 어우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올세라믹 크라운은 안쪽에서도 이제 전체가 도자기라서 이와 같이 하얗게 보이죠. 앞니에 제가 치료했던 걸 보면서 그냥 제가 느낀 바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어요.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앞니, 이것도 앞니인데 앞니 레진을 했던 케이스예요. 교정을 하셨었는데 공간이 좀 보여서 1년 전에 다른 치과에서, 교정을 했던 치과에서 앞니에 레진을 이와 같이 떼었다라고 하세요. 앞니는 당연히 이제 기능이라고 하면 뭐 라면을 끊는다든지, 당연히 앞니로 라면을 끊을 수 있어야죠. 라면을 끊는다든지 발음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과 뭐 발음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는 게 오히려 앞니는 일단 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앞니에 뭔가 손을 댔을 때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1년 만에 뭔가 레진에 틈이 생기고 변색이 이와 같이 왔어요. 요즘에는 의료라는 게 저희 아버지 세대 20, 30년 전만 해도 의사 선생님 하면서 그랬던 시대지만, 지금은 이제 의료가 서비스의 영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예전에 병원에서 했던 것과 지금 병원에서 기대하는 이제 수준이 많이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의료의 당연히 질도 더 좋아야 되고, 그 외적인 부분들도 이제 맞춰드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앞니가 레진이 많이 오염돼 있어서 기존에 있던 레진을 싹 제거하고, 그 레진을 다시 이제 이런데 떼어가지고, 전후를 보시면 이런데 이제 레진이 떼어져 있는데 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거하고 레진을 다시 떼어서 연마를 하고요. 틀어져 있는 치아를 교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간 채로 마무리가 돼 있어서 여기에 비해서 좀 대칭이 아닌 것 같아서 이쪽에도 레진을 좀 얹어서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전후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년 만에 틈이 생기고 변색이 되면 안 되니까 접착도 신경 쓰고 광내는 것도 신경 써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여기도 이거보다는 좀 더 옆치아랑 좀 비슷하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거에 눈이 익어서인지 이게 너무 틀어져 보인다고, 이게 오히려 이 치아보다 이렇게 내려가 보인다는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진상으로도 살짝 내려갔나 싶기는 한데, 처음에 이거에 너무 눈이 익어가지고 이게 좀 더 많이 내려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두고 만약에 정 내려와 보인다라고 하시면 여기만 살짝 조정해 드릴게요 라고, 다행히 이분은 되게 만족을 하시고 가셨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레진을 떼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인데,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캔틸레버 브릿지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위턱인데 어금니 제일 끝에 게 빠져서 앞에 두 개를 이렇게 걸어서 했어요. 여기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이렇게 뒤에 매달면 힘을 받으니까 앞치아가 들리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프다고 오셔서 이걸 한번 뜯어봤는데 속이 이래요. 얘는 온전히 다 썩었고 여기도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늦었으면 이 치아까지 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임시치아를 넣으니까 다듬어 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만큼이 다 썩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고 일단은 뭐 신경치료해서 살려봐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얘네 둘은 진짜 멀쩡한 치아였을 거거든요. 이 멀쩡한 치아 두 개를 다 갈아가지고 이거 하나를 매달아 놨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캔틸레버를 해야 되면 절대 하지 마시고, 캔틸레버라는 건 하나를 이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매달려 있는 치아인데 씹는 힘은 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거 하나 만들자고 더 오래 쓸 수도 있었던 두 개의 치아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캔틸레버를 하지 말고, 정말 시간과 비용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빠졌으면 그냥 빠진 채로 두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하시면 되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캔틸레버 브릿지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타입이 아닌데, 진짜 캔틸레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제거하고 찍은 건데 음식물 같은 것도 엄청 끼어 있고, 이게 하얀 게 접착제거든요. 접착제가 그래도 좀 붙어 있는데 여기는 빼고 나서 바로 뒤집어서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접착제가 아예 흔적도 없어요. 그 말은 여기서 계속 눌리니까 여기는 접착제는 다 깨지고 떨어져 나가고, 접착제가 이게 물에 녹는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녹았겠어요. 계속 힘을 받으니까 접착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스러지고 가루가 돼서 다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접착제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물에 섞인 음식물 찌꺼기들이 침에 섞여서 이 안에 다 스며들어오고, 그게 이제 충치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진료하면서 있었던 증례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봤는데 결론은 캔틸레버는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로 끝나게 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